안녕하세요. Today is Wednesday, August 9th, and this is WinTV News Today. 첫 번째 소식입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d today that it will hold a competition where hackers have the chance to compet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protect critical U.S. infrastructure from cybersecurity risks. This AI cyber challenge will offer nearly $20 million in prizes. 미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2천만 달러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대회는 적국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9일 발표에서 국방고등연구계획국 DARPA 주도로 이 같은 AI 사이버 챌린지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 AI 등의 기업과 함께 개최하는 이 대회는 이들 기업이 AI를 활용해서 전력망, 교통 시스템, 인터넷 등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고 고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2년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의 총 상금은 2천만 달러이며 2024년 봄에 예선전을 치르고 상위 20개 팀은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인 데프콘 2024에서 열리는 준결승 대회에 참석합니다. 상위 5개 팀을 대상으로 하는 결승전은 다음 해에 열리는 데프콘 2025에서 진행됩니다. 백악관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사이버 보안의 최우선 과제인 컴퓨터 코드 보안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새 기술 개발의 촉진을 추구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전날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AI를 통해 각종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을 더 빨리 찾아 악성 코드의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악의적인 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역으로 방어를 위해 AI의 사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perts predict that within the next 20 years, non-Hispanic white populations will fall below half in the United States. Reports stated that by the year 2045, non-Hispanic whites will make up 49.7% of the U.S. population, falling below half of the total population. 20여 년 뒤에는 미국 인구 중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미 인구조사국 예측 자료를 인용해 2045년이 되면 비히스패닉 백인은 미국 인구의 49.73%로 전체 절반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백인 비율은 2050년이 되면 47.81%까지 떨어지며 미성년 인구만 따지면 4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Z세대, 즉 1990년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생의 백인이 다수 인종 집단인 마지막 세대가 되고 그 다음인 알파 세대부터는 소수가 다수인 세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에서 인구 과반을 차지하는 다수 인종이 사라진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단일 인종으로서 정체성을 지니지 않는 미국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인종 다양성을 단순 측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구 예측에서 2045년까지 1,800만 명이 센서스에서 자신을 2가지 이상의 인종이라고 답변할 전망이 나오는 상태여서 이를 제외한다면 20년 뒤 비히스패닉 백인 비율은 52%가 됩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The pandemic has turned into an opportunity for home ownership for millennials. While this generation has traditionally preferred renting over owning homes, the unique circumstances of the pandemic seem to have brought about a change in this trend. 팬데믹이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1년부터 1996년 출생자를 가리키는 밀레니얼 젊은 세대는 집을 소유하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는 편이지만 팬데믹 시기에 이례적인 상황들이 트렌드 변화를 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8일 7월 미국 인구조사 결과를 전하며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44세 미만의 주택 소유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특히 팬데믹 기간에 크게 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같은 기간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율은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젊은 층들이 집을 마련하게 된 원인은 그 당시 모기지 금리가 역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많은 사람이 도시를 떠나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해 경쟁이 줄어든 점, 그리고 주택 판매자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집을 하루빨리 처분하려는 동기가 강했던 점 등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2월경 한 30대 구매자가 뉴욕의 125만 달러 콘도를 119만 달러에 계약한 사례를 CNN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수만 달러를 낮춰 불렀지만 집주인이 다급한 사정으로 수락한 것입니다. 이 구매자는 30년 고장 2.875%로 모기지를 얻었는데 현재 모기지가 6%대임을 고려할 때 매우 좋은 딜이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내가 딱 부동산 구매 적기에 움직여 집을 마련한 것은 행운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택근무 또한 매우 비싼 지역에서 새를 살던 밀레니얼 세대가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지로 이사해 아예 본인들의 집을 장만한 이유가 된 셈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Total credit card debt in the United States has surpassed $1 trillion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However, mortgage debt, which constitutes the majority of household debt, remained unchanged from the previous quarter at $12.1 trillion. 미국 내 신용카드 대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가계 신용 보고에 따르면 2분기 미국 가계부채는 17조 600억 달러로 1분기 대비 0.1% 늘었습니다. 가계부채 중 신용카드 대금의 증가가 가장 컸으며 그 액수는 전년 대비 4.6% 늘어난 1조 300억 달러로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렇게 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30일 이상 카드 연체율은 1분기 6.5%에서 2분기 7.2%로 올랐습니다. 반면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분기 12조 100억 달러로 전분기 말과 대비해 변동이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은행 부실 등으로 역풍을 겪었으나 소비자들의 재정적 고통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2분기 신용카드 대금이 활발한 성장세를 보였고 연체율이 상승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Sneakers from brands like Hoka, Asics, and New Balance, previously known as Ugly, have recently repopularized worldwide, especially among Gen Zers. While ugly shoes have often long been a trend among luxury brands, more affordable brands are also hopping on this trend. 2009년 미국에 처음 등장했는데 못생겨서 주목받는 신발이 있습니다. 러닝화 브랜드인 호카인데 신발 바닥과 안창 사이의 미드솔, 즉 중창이 넓적하고 두툼해 이른바 광대 신발이라는 놀림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매니아들이 신어본 후 그 착용감에 반하기 시작하면서 발이 편하다는 소문 속에 호카의 인기는 상승했습니다. 달리기 동호인에서부터 시작해 이제는 간호사, 식당 종업원 등으로 확산 추세입니다. 호카와 더불어 아식스, 뉴밸런스 브랜드의 신발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투박한 디자인입니다. 이런 디자인에 반했다는 것인데 이 브랜드는 지난해 나이키와 아디다스, 뉴밸런스, 캔버스를 모두 제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콜라스 에르무드는 유명 살로몬 브랜드 출신으로 회사를 나와 호카를 설립했습니다. 2009년 시제품을 들고 미국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를 찾았는데 부스를 열지도 않았는데 새 브랜드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한 달리기 선수가 770켤레를 한꺼번에 구매했습니다. 다음 해 호카는 러너스 커뮤니티에서 올해 최고의 러닝화 목록에 올랐고 그 인기가 지속됐습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애용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의 버겐스닥도 못생긴 신발 유행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특이하게 생긴 신발들을 팔던 데커스 회사는 캘리포니아 바닷가 서퍼들에게 플립플롭을 팔다가 히피들이 와인 코르크 재질로 만들어진 듯한 샌들에 열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데커스의 가장 성공적인 인수합병이 바로 호카였습니다. 2012년 3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호카는 14억 1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10년간 매출이 무려 470배로 뛴 것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Illinois is one step closer to potentially changing its state flag. Senate Bill 1818 was signed into law by Governor Pritzker, establishing a committee dedicated to producing design ideas. Once the designs are received, the General Assembly will make its decision on whether or not to change the state's flag by September 1st. 일리노이주는 스테이트 플래그, 새로운 주기 채택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가 1818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일리노이 주기위원회를 설립해 새로운 주기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의회는 몇 개 디자인 제안을 검토하고 올해 9월 1일에 주기를 재디자인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리노이주는 현재 2개의 주기를 가졌으며
그중 최근에 디자인된 것은 1969년의 것입니다. 두 주기 모두 흰 배경에 독수리가 그려져 있으며 지금까지 디자인은 크게 변경되진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새로운 디자인에서 변화를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상원의원 도리스 터너는 성명에서 일리노이주는 농업, 강력한 노동력, 에이브라함 링컨의 고향 등으로 알려진 다양성을 갖춘 주라며 하지만 우리 주기는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 우리 주를 진정으로 대표하는 주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디자인은 2024년 12월까지 일리노이 주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A 5-year ongoing lawsuit against Cook County for allegedly misusing transportation funds is set to finally reach a verdict by Monday, August 14th. The Illinois Road and Transportation Builders Association, along with 9 other organizations, are suing the city over this issue. 쿡카운티 당국이 교통 프로젝트에서 거의 2억 4천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빼내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한 혐의에 관한 판결이 14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송은 일리노이 도로 및 교통건설자협회, 일리노이즈 로드 앤 트랜스포테이션 빌더스 어소시에이션, IRTBA와 기타 9개 단체에 의해 2018년 3월 6일에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이 단체들은 쿡카운티가 일리노이 교통세금 및 수수료 락박스 동의안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동의안은 교통과 관련된 세금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쿡카운티가 예산 결손을 메우고 관련 없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이 자금을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에 기각된 후 일리노이주 최고법원은 2022년에 판결을 뒤집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본사는 IRTBA 변호사 존 피츠제럴드와 연락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 소송은 쿡카운티의 도로 교통 및 인프라를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납세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쿡카운티는 도로와 인프라 개발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IRTBA와 다른 단체를 대표해 우리는 이 불법적인 자금 이용을 종식시키기 위해 요청하고 있다고 피츠제럴드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만일 법원이 쿡카운티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IRTBA는 판결에 대한 항소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on WinTV News Today.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